복습 잠깐 한다. 우리는 총 몇 개의 공식? 총 4개의 공식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인 법칙. 난 옛날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인 법칙. 그럼 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 언제 쓴다고 했죠? 언제 쓴다? 주로 뭐 할 때? 외접원 등장하면 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로 짝꿍을 찾아서 문제를 푼다고 했습니다. 외접에 등장했고 삼각형 있고 각이 ABC, 변이 항상 각이 대문자 ABC 반시계로 돌아가야 되고 항상 마주보게 대변과 대각이 항상 문자가 같고 왜 저번에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사인 법칙 등장하죠? 여기 있나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마찬가지 얘를 변환 공식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변형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바꿔 말하면 각의 B랑 변의 B가 아니라 변의 B랑 각의 사인 B가 정비례한다. 즉 변과 각의 사인 값이 정비례하기 때문에 다음처럼 쓸 수 있어야 된다. 옛날 말로는 제1 코사인입니다. 제1 코사인을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1 코사인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A, B, C, A, B, C에 대해서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변과 각을 줄 때 나머지 변을 구할 때 쓰는 게 제1 코사인을 씁니다. 공식은 어떻게 외운다고 했냐면 변과 각으로 변찾고 변각으로 변찾고 외울 필요가 없는 이유는 답을 풀기 위해서 꼭점에서 수선의 발을 꼽으면 여기 H라고 하고 난 지금 여기에 길이 L을 찾고 싶은데 잘라서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하면 내가 찾고 싶은 길이는 X 더하기 Y다. 즉 얘는 언제 쓴 거냐면 양 끝 각과 양 변 줄 때 쓰인다고 했고 외울 필요는 없다. 왜냐면 중등기야. 잘라서 빗변과 각을 할 때 빗변과 각을 할 때 밑변을 찾을 수 있다겠죠? 이 정도는 충분히 암산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X 어떻게? 빗변 할 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할 때 밑변이 뭐라고? 빗변 곱하기 코사인 값이라고 했습니다. 빗변 할 때 밑변은 마찬가지 빗변 곱하기 코사인이라고 했어. 이 정도는 충분히 암산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합이 A.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뭐가? 빗변 곱하기 코사인 저 어떻게 된 거야? 중3으로 돌아간다면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찾고 싶다. 어떻게 찾지? C랑 B로 별을 찾고 싶다. 어떻게 찾아? 내가 찾고 싶은 거랑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무슨 관계? 그럼 C분의 별이 뭐? 코사인 B. 그럼 별은 얼마? C 코사인. 즉 빗변 줬을 때 밑변을 찾으라고 치면 빗변 곱하기 코사인 값이 밑변이라고. 다시 이게 근본이라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각을 주고서 만약에 빗변 1일 때 밑변과 높이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거 단위원에서의 삼각비야. 삼각비에서 코사인이 뭐라고? 무슨 좌표라고? Y. 코사인이 X. 항상 코가 X입니다. 싸가 Y. Y고요. 이게 사인이 먼저일까 코사인이 먼저일까? 느낌상? 사인이 먼저야 코사인이 먼저야? 코사인. 이 문과가 보통 사인이 먼저고 이과는 보통 코사인이 먼저거든. 순서가 보통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그래서 항상 코가 X, Y가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쓰면 빗변 1이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차라고 치면 요게 코사인이기 때문에 얘가 코사인 값이야. 밑변이 맞아요? 높이는 사인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빗변이 반지로 바뀔 거 아니야. 이게 반지 곱해진단 말이야. 이렇게 삼각비랑 표현이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삼각비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 한 겁니다. 그래서 빗변과 각을 알면 밑변은 코사인, 빗변 곱하기 코사인이 밑변, 빗변 곱하기 코사인 밑변, 뭐 차근차근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 정도는 지금 암산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게 요 내용이고요. 제일 코사인이고 외울 필요 없다, 있다 없다 없고요. 그냥 다음처럼 잘라서 직각삼각형을 해도 된다 이겁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항상 잘라서 다음처럼 뭐라고? 이거 외운다고? 외운 상관없는데. 이거 외우면 금방 까먹어. 나도 안 외우고 있습니다 이거. 이건 나도 안 외우고 있다고. 근데 물론 이제 j 코사인 얘는 외워야 됩니다. 지금 말로는 코사인 법칙. 얘는 외워야 돼요. 암기합니다. 코사인 법칙은 암기해야 되는데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라고 하면 A, B, C인데 낀각과 양변 줄 때 나머지 변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얘는 양변과 낀각 줄 때 그때 우리가 나머지 변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양변 낀각 줄 때 나머지 변은 뭐니? A가 뭐냐고 물어본단 말이야. A제곱 그럼 어떻게 외우냐? 피타처럼 외운다겠죠. A제곱은 피타 쓰면 B제곱 C제곱. 빼기 근데 얘가 이니까 부족해. 뭔가를 빼야 돼. E, B, C, 코사인 A, B, C, A 대칭형 만들어야 됩니다. B, C면 당연히 A겠지. 마찬가지 얘는 외워야 돼요. B제곱은 C제곱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AC 코사인 B, C제곱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뭐 해야 돼? 얘는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외우세요. 우리가 외울 건 당연히 얘랑 얘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변형인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얘는 뭘 주냐면 세 변의 길이를 줄 겁니다. A, B, C 세 변 줄 때 어느 각이든 찾을 수 있어. 물론 잘못 찾으면 그냥 썩었는데 어찌됐든 세 변 줄 때 그 세 변으로 한 각을 찾을 때 쓰입니다. 그래서 얘 변형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어. 넘기면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이야. 그래서 빨간색 이 두 개 못 외우면 요 단원 나가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숙제할 때 책 보고 풀었으면 외우셔야 돼. 보고 풀지 말고 매번 까먹으면 한 번에 써야 외울 수 있고 자꾸 공식 보고 풀면 시험 기간 때 가서 외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수학이 아니야. 외우셔야 됩니다. 2A C분의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 코사인 C는 C니까 2A B분의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이죠. 문제를 풀면 지금 변이 다음 B를 갖는데 그죠? 네. 그럼 내가 B를 주면 그냥 세배의 길이를 주면 되는 걸 배배 꼬아서 주는 거야. B 주면 뭐한다. 방정 세워야 되거든. B 주면 뭐한다겠어. B 주면 B를 주면 한 문자로 넣는다. 그럼 얘랑 얘가 5대 6대 7이면 뭐 해야 돼? 5K 6K 7kg 놔야지. A 더하기 B가 5K B 더하기 C가 6K C 더하기 A가 7K거든. 그럼 우리가 다음 친구를 연립하라는 소린데 보통 이렇게 대칭형은 한 번에 더하겠죠. 한 번에 더하면 2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K니? 11 18K야? 그러면 3개 합이 9K거든. 그럼 3개 합이 9K면 합이 5K에 그럼 C는 몇 K야? 다 더하기 9K인데 C 뺀 게 5K면 C는 4K, A 뺀 게 6K면 3K, B 뺀 게 2K야?
그러면 지금 A 대 B 대 C가 몇 대 몇 대 몇? 3대 2대 4라는 걸 알아냈네. 그런데 변의 길이의 B는 뭐랑 똑같다? 사인 값이랑 정비례한대. 그럼 이 자체가 답이 될 수 있겠지? 네. 다음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일단 얘는 중등기야. 모서리가 겹쳐지도록 접었다가 피면 당연히 접는다는 건 반띵하겠다는 소리야. 각을 결국은 다음 두 개 각이 어떻게 했어? 똑같겠지. 그럼 세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고 싶대? 접힌 자국 요 길이 찾고 싶대. 근데 여기를 x로 할까 이렇게? 다음에 코사인 같은 다음 문제는 풀이가 두 개 있습니다. 다음처럼 생긴 문제 뿐만 아니라 사각함수 계열에서 우리가 그 다음 단원이 넓이죠. 다 풀고 나면 다음 문제를 길이를 풀 것인가 넓이를 풀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좀 이쪽 파트가 좀 열받는 게 항상 이런 기하 파트가 항상 열받는 건 개장나게 얘가 길이로 된 문제면 넓이를 풀면 계산이 개작가 나올 수도 있고 바꿔서 얘를 길을 풀면 계산이 썩게 즉 둘 중에 하나의 길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게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계산 안 나오면 빠르게 틀어야 돼. 얘는 지금 파트가 아직 넓이를 안 뺐기 때문에 길이일 거 아니야? 길이를 풀으라는 소리거든. 근데 그 뒤에 문제는 똑같은데 넓이로 풀어야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 딱 보다 계산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넓이를 틀어야 됩니다. 딱 보면 안 보여요. 잘. 그래서 문제를 풀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뭐 할 수 있어? 코사인 쓸 수 있나? 마찬가지 이 상황에서 코사인 쓸 수 있어? 맞아? 그럼 얘 쓰면 어떻게 나와? 얘 쓰면 어떻게 나와? 코사인 뭘로 쓸 거야? 코사인 뭐 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각이 똑같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의 B랑 밑변의 B가 똑같잖아. 그다음에 빗변이 몇 대 몇이니까 10대 8 5대 4니까 밑변의 길이도 여사란 말이야. 중등기야. 각이 똑같으면 빗변의 B와 밑변의 B가 똑같기 때문에 5대 4니까 빗변이 5대 4니까 밑변이 5대 4야. 그럼 여기가 5고 여기가 4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코사인 법칙 여기서 코사인 법칙 사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여기서 코사인 쓰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코세타는 여기 있나요? 2 B C 분의 B의 제곱 C의 제곱 빼기 A 제곱. 여기서 쓰면 코사인 세타는 2 B C 분의 B의 제곱 C의 제곱 빼기 A 제곱. 맞아? 이 두 개가 뭐 한다? 똑같다 하면 되겠지? 그냥 계산이 이쁘진 않잖아? 그렇지만 얘가 길이로 쓰면 답이 나오고 있죠? 문제 풀어주자면 지금 분모에 있는 x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워지겠지. 2도 지워질 거고 지우면 뭐 나와요? 지우면 이거 뭐 나오니? 2 지워지면 5 남고 4 남아? 그럼 5 주고 4 줘야 돼? 그냥 썩었네. 4 주면 4 줬어. 얼마야 이거? 100에서 75 플러스 x제곱. 마찬가지 이거는 얼마야? 5 곱하기 얼마니? 64에서 16이 얼마야? 뭐라고? 48. 48이야? 아니 너 하기 싫다. 어떻게 돼? x제곱은 300 플러스 4x 300이야? 300 플러스 4x 제곱은 이거 얼마니? 240 240 플러스 플러스 5x 제곱이니까 x 제곱은 60. 그럼 x는 루트 62a로 라고 답을 내면 되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넓이를 배우고 나면 비슷한데 얘를 넓이를 푸는 계열이 있어. 근데 넓이를 푸냐 길이를 푸냐 잘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다음 사코탄 같은 친구들에 대한 식을 주고서 무슨 사각형이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뭐 하는 거냐면 사인, 코사인, 타이트는 각을 준 거야. 그럼 각에 대한 식을 변에 대한 식으로 바꾸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타이트 공식을 사용해서 집어넣으면 이뻐지는 거거든. 뭐 위에 거부터 보면 위에 거는 사인 A분의 A가 2R이니까
sin a를 변에 대한 식으로 바꾸려면 뒤집어주면 sin a는 뭐분의 뭐야? 2r분의 a겠지? 그러면 얘가 뭐라고? sin a가 뭐라고? 2R분의 A 2r분의 a. sin b는 뭐야 그러면? 2R분의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죠? 그럼 여기다가 a 곱했고 는 b 곱했고 더하기 이렇게 됐네. 그럼 이제 r 지워지고 결국은 다음처럼 각에 대한 식을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때려 박으면 변에 대한 식을 바꾸기 때문에 변만 나오면 변에 대한 식을 알면 우리가 다음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인지 찾을 수 있겠지? 복습한 거야 지금. 마찬가지 어떠한 식을 줬어. 그럼 당연히 b니까 뭐 해야 돼? 내항의 곱은 외의 곱을 일단 했어. 그 다음 마찬가지 코사인 공식이 뭐요? 코사인 b는 최선 외웠어? 코사인 b가 뭐니? 2 a c 분의 a 제곱 c 제곱 빼기 b 제곱 는 a 곱하기 코사인 a는 2 b c 분의 b 제곱 c 제곱 빼기 a 제곱이야. 그러면 일단 약분되는 게 없네. 그죠? 그럼 어떻게 이쁘게 할 거야? A, B, C분의 응? 통분할 거야? 통분해. 그러면 2A, B, C는 뭐 올라가야 돼 이거? B제곱 올라가야 돼 이렇게? 4A, B, C 뭐라고? 왜? 왜 통분? 2가 있으니까 굳이 사갈 필요 없지. 그러면 지금 2AC는 B가 필요하니까 B만 올려줬어. 마찬가지 얘는 뭐 올려? A만 올려? 올라갔어 이렇게. 그럼 어차피 분모는 영이 될 수 없거든. 세배의 길이니까. 그럼 분자끼리 같겠지. 그럼 전개해야 돼.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빼기 B 4제곱 은 A제곱 B제곱 플러스 A제곱 C제곱 빼기 A 4제곱이야. 지워지는 거 있나요? 지워지는 거 지워지고. 그죠? 그러면 얘를 인수분 다 넘겨서 인수분해 할 건데 이거 뭐라 불러? 문자가 짱 많은 걸 뭐라 불러?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할 거 아니야.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가장 낮은 친구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건데 뭐 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짝꿍 이렇게 두 개 짝꿍인 게 뻔히 보이긴 하거든. 그죠? 근데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의 기준은 가장 낮은 차수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겁니다. A 4차, B 4차니까 C에 대한 내림차순 하는 게 맞아요. 더 넘겨서 얘부터 묶어주면 어떻게 돼? C제곱 묶으면 A제곱 B제곱 빼기 A제곱이야? 맞아요? 넘겼으면 A 4제곱 빼기 B 4제곱은 0이야? 뻔히 보이지? 왜 빼요? 왜 빼냐니? 넘어갔잖아. 아 그러네요. 그럼 이제 C제곱을 묶었더니 뭐가 보이냐면 인수분해가 보이죠? 얘는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럼 뭐 할 수 있냐면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어. 앞에는 마이너스 C제곱 남을 거고 뒤에는 A제곱 B제곱 남겠지 이렇게. 맞아요? B제곱 빼기 A제곱 묶었게 나왔기 때문에 묶어내면 마이너스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앞에가 0이거나 뒤에가 0 둘 다 해인데 A제곱 빼기 B제곱이 0이면 그럼 마찬가지 얘도 A 더하기 B 얘도 마찬가지 A 더하기 B A 더하기 C가 0인 건데 마찬가지 얘는 0 될 수 없어요. 양수니까 얘가 0. 첫 번째가 뭐냐면 A 빼기 C가 0이니까 A랑 C랑 같다. 얘가 0인 건 뻔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이기 때문에 이름 저 빼기 B 아니에요? A 빼기 B. 뭐라고? 제 C가 나와요. 비사 그럼 답이 나오죠?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거나 두 개 나온다고 알 수 있겠지? 우리가 사각함수에 활용했다면 사각형의 넓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국은 활용을 통해서 변의 길이로 변 찾고 변의 길이로 갈 찾았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사각형의 넓이 등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면 공식을 뭐밖에 안 배웠지? 첫 번째 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배웠죠? 사인 세타. 언제 쓰는 겁니까? 라고 본다면 수직관계, 밑변과 높이를 주면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주는 게 뭐냐면 지금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얘는 뭘 준 거냐면 양변 낀 각을 쓴 겁니다. 양변과 낀 각을 줄 때 우리는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언제냐면 얘는 밑변과 높이 줄 거고 얘는 양변과 낀 각을 준다면 공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꼭점에서 수세발을 꼽아요. 꼽았어. 그럼 높이를 h라고 합시다. 그럼 높이만 찾으면 끝나는데 내가 a랑 세타로 h 찾고 싶거든. 어떻게 하면 돼? 빗변분의 높이 사인 세타가 뭐니까 a분의 h니까 h가 a 사인 세타거든. 그러면 결국은 s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2분의 1 ab 사인 낀각이야. 결국은 양변과 낀각을 준다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얘는 언제냐면 양변과 낀각 줄 때 쓰는 겁니다. 양변 낀각이야. 이해됩니까? 양변 낀각 2분의 1 양변 낀각. 둔각일 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둔각일 때도 똑같거든. 세타. A, B, 세타. 다음처럼 1번이 예각일 때고 2번이 둔각일 때인데 뭐 직각은 할 필요가 없고요. 1번이 직각이니까. 둔각이면 마찬가지 높이를 무슨 수로 찾을 거냐라고 하면 확장하면 여기가 높이란 말이야. 높이 B. 그리고 이쪽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각의 관계를 사용해서 각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세타를 주면 우리가 각변을 다 했기 때문에 야 내가 세타를 준 거랑 180뿔마 세타를 준 거랑 90뿔마 세타를 준 거는 똑같습니다. 같은 상황이야. 세타라면 세타에 180뿔마 세타 90뿔마 세타 다 찾을 수 있어. 거꾸로 얘네를 주면 얘네를 아는 건 마찬가지야. 정확히 말하면 뭐? 싹코탄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타이트에 대해서 특수각이 아닌 이상 각을 안다고 각을 찾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싹코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싹코탄에 값을 준다는 건 싹코탄에 180 플러스 세타 90 플러스 세타 얘를 알면 얘 알 수 있고 얘 알면 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마찬가지 A, B 낀각을 주고서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래. 그럼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 스타면 얘가 얼마야? 얘가 얼마지? 여기는 180 백스타란 말이야. 그럼 내가 세타 값을 사용하는 거랑 파이 백스타 값을 사용하는 거는 같은 상황이라고. 그럼 마찬가지 내가 B로 H를 표현하고 싶다. 그럼 뭐야? B분의 H가 뭐니까? B분의 H가 사인 파이 백스타. 그렇다면 H는 B 곱하기 사인 파이 백스타. 이거 얼마야? 얼마지? 사인 파이 백스타를 각변환 때리면 뭐라고? 파이 변환이니까 안 바뀔 거고 부호도 양수일 거니까 그냥 사인이기 때문에 H가 B 사인 스타거든. 마찬가지 밑변 높이니까 넓이 공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성질. 우리가 각이 정확히 안 구해지기 때문에 싹코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싹코탄을 아는 거랑 싹코탄의 각의 180불마 90불마 관계가 있으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 많이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넓이 공식을 했습니다.
사각형 넓이는 공식 우리가 외워야 될 건 1번 밑변 높이를 주었는가, 2번 양변 낀가를 줬는가, 두 가지 상황에서 사각형의 넓이를 찾았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배웠냐? 아니거든. 더 배웠거든. 한 명씩 해볼까? 우리가 이제 최소부터 해볼까? 뭐 배웠어? 아는 거. 사각형 넓이 공식 아는 거 한번 불러봐. 정삼각형일 때. 정삼각형은 너무 중딩 같잖아. 이렇게 써줄게. 4분.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는 얼마? 높이 얼마?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a.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죠. 이걸 모르고 찾는 방법은 정삼각형이 주어진다면 수선의 발을 꼽으면 어떻게 돼? 수선의 발을 꼽으면 여기가 a면 60도니까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높이가 2분의 루트 3 a죠? 네. 그러면 높이 알고 있으니까 넓이 찾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신발끈. 신발끈 사선 공식 언제 쓰는 거야? 사선 공식은 언제 쓴다? 세 점 줄 때. 얘가 신발끈 사선 공식. 또 내주분 반지. 뭐라고? 내주분 그 반지는 못 써요. 내심. 내심은 2분의 1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또 우리가 외우진 않지만 외심 공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론도 있습니다. 헤론의 공식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외워야 할 건 1번, 2번, 3번. 3번은 너무 쉬운 거니까 1번, 2번, 3번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그나마 나올 법한 건 내심이거든. 내심 잘 나와요. 외심 아예 안 나옵니다. 헤론은 그럼 기억이 알면 땡큐. 기하에 나온다? 정확히 하라면 기하에서 외분과 관련된 거라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총 이렇게 있는데 헤론은 알면 땡큐. 외심 필요 없고 내신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면 땡큐인데 굳이 붙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 공식 두 개에다가 자동 알아야 되고 얘는 가져간다 이거지. 이거 채워도 돼? 여기 보면 당연히 뭘 알아야 돼? 필요 없어. 갖다 버려. 헤론은 알면 좋거든? 알면 좋은데 한솔고는 안 나올 겁니다. 헤론은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건데 옛날에 한번 했죠? 알면 땡큐인데 다음 친구는 세 변의 길이가 정수일 때만 쓸 수 있어. 정수가 아니면 못 쓰거든? 그래서 정수가 아닐 때를 대비해서 쓰면 문제가 굉장히 빨라져요. 암산이 진짜 빨라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땡큐긴 하거든? 알고 있으면. 그래서 넓이는 루트 스몰 s 곱하기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를 곱한다 루트 씌우면 돼요. 스몰 s는 다 더한 다음에 반띵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3, 4, 5 딱 하나 해볼까? 근데 이거 쓰지 마. 그냥 할 줄만 알고 이걸 자꾸 이걸 풀면 정석을 연습이 안 돼. 보통은 이거 루트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쓰지 마세요. 문제 풀 때. 다음 표 주면 스몰 s는 다 더한다 반띵이니까 얼마야 이거? 6이야? 그러면 라지 s는 루트 스몰 s 곱하기 s 빼기 한 변 3, s 빼기 한 변 2, s 빼기 한 변 1 얼마야? 6이네. 그죠? 이딴 식으로 하는 게 헤론의 공식인데 세 변 줄 때 쓰는 거고 세 변이 정수일 때 못 써.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솔고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도 쓰지 마. 연습이 안 되거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내저번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 이거 해야 돼? 설명해야 돼? 그죠? 설명 안 해도 되죠? 대신 우리가 거듭 말하지만 이제 다 배우고 나면 길이를 풀 거냐 넓이를 풀 거냐 생각은 해야 되는데 내심만 잠깐만 보면 내심을 저걸로 푼다면 넓이를 푼다는 거고 길이를 풀면 뭘로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게 길이를 푸는 거야. 세 변의 길이가 A, B, C일 때 내심은 접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럼 원 밖에서 원에 접하면 그 길이가 똑같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X니까 여기 얼마야? A에서 X 뺀 거니까 A 빼기 X지.
똑같이 원박해서 접접한 거니까 지금 똑같을 거니까 여기는 얼마야? 여기도 마찬가지 a 빼기 x야? 그럼 여기는 얼마 여기? 여기는 전체가 b니까 b에서 x 뺐으니까 여기는 b 빼기 x야? 마찬가지 얘랑 똑같을 거니까 여기도 얼마? b 빼기 x. 그러면 a 빼기 x랑 b 빼기 x가 더하면 c야? 그럼 c는 a 빼기 x 플러스 b 빼기 x죠? 그러면 넘기면 2x는 a 더하기 b 빼기 c. 그럼 x는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c 맞아 이렇게? 이런 공식이 A급 같은 중3 애들 A급은 이런 거 외우고 막 그래. 근데 외울 필요 없고 그냥 길이를 풀면 내심은 다음처럼 푸는구나 정도만 가져가면 된다고. 이해돼? 나는 삼각형 넓이를 양변 2분의 1 양변 인각이라고 설명했지만 책은 다음처럼 정의되거든. 그럼 이게 무슨 의의를 갖는 거냐면 다음처럼 각 색의 변색을 줬습니다. 그리고서 넓이를 찾으래. 그러면 양변 사인 낀각으로 문제를 푸는데 A를 메인 각으로 생각해서 넓이 구하면 어떻게 되니? S는 뭐야? 2분의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 AG. B를 메인 각으로 구하면 B를 메인으로 구하면 2분의 1 양변 AC 사인 B야. C를 메인 각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니? 2분의 1 AB 사인 C야. 그럼 그 세 개들은 모두 다음 사각형의 넓이를 만족하는 거니까 사인 ABC, 사인 BAC, 사인 CAB가 같지. 얘를 사용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어느 각으로든 구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다음 값은 항상 일치한다. 그럼 넓이는 공식이 몇 개 안 나옵니다. 첫 번째 넓이 공식, 그 다음에 평사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이 사각형인데 사각형 왜 외울 필요가 없냐면 자르면 어차피 사각형이야. 사각형 나오면 자르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다. 다음처럼 양변 낀각을 주는 평사가 있다. 평사 넓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얘를 쪼개버리면 이 친구가 삼각형이지. 양변 낀각 줬거든. 그럼 이 친구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낀각일 거 아니야. 그럼 평사는 다음 두 개는 넓이가 똑같을 거니까 이 두 배 하면 되니까 S는 AB 사인 스타 2분의 1만 날아가지.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사변 평사 넓이 했습니다. 그 다음이 썩은 모양의 사각형이거든. 마찬가지 공식이 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건 보면 외울 필요가 없는데 이 노멀한 모양의 사각형은 뭘 주냐면 대각선 낀각을 주는데 이 낀각은 예각을 주든 둔각을 주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둔각은 파이 빼기 스타겠지? 맞아? 그럼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때? 그렇기 때문에 예각을 주든 둔각을 주든 상관없는데 기왕이면 예각을 주는 게 중요하겠지? 마찬가지 대각선 낀각을 줬을 때 넓이 공식은 뭐냐면 증명을 보면 됩니다. 대각선과 평행한 도선을 그려요. 지금 BD랑 평행한 대각선 평평평 AC랑 평행한 친구 다음처럼 평행 만들었어. 그럼 새롭게 만들어진 PQRS라는 사각형은 평사지. 평평이니까 마주보는 대변이 평행이니까 평행하지. 그럼 큰 PQRS가 지금 평사인 거 맞아? 네. 그 다음에 A야. 여기 A겠죠? B야. 여기 B겠지. 그 다음 잘린 이 친구들 얘도 평사지만 평사 다 평사야. 세타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사각형 PQRS 넓이가 얼마야? 세타 양변 낀각을 준 평사니까 공식이 뭐라고? 평사 공식 외우고 있나요? AB 사인 낀각 이러겠죠? 그러면 색칠한 부분과 PQRS는 무슨 관계가 있냐 물어본다면 전부 다 평사기 때문에 평사를 반띵한 넓이 똑같아. 그럼 얘랑 넓이 똑같으니까 이거 뭐 하면 돼? 반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공식 나왔죠? 끝났습니다. 공식 자체는 끝났고요.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지하다. 넘어가도 돼? 4, 6, 6, 3일 때 각 A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너는 공식을 외우고 있나요?를 물어보는 거고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A, B, C라고 하면 A, B의 길이가 6, AC가 4, 낀각 딱 맞는 거죠? 양변 낀각입니다. 그러면 넓이를 주고서 넓이가 6×3인데 그러면 2분의 1 양변 사인 낀각일 거 아니야. 공식 썼죠? 이렇게 해주면 사인값이 뭐 나온다? 사인 A가 뭐란 소리야? 2분의 루트 3이란 소리야? 그럼 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일 때 A가 뭐니? 내 A는 뭐래? 예각이래. 그럼 예각이면 A는 몇 도? 60도. 공식을 외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뿐입니다. 어려운 게 없죠? A, B, C 각 A가 120이다. 근데 A 길이가 9 여기가 C 여기가 B인데 B 더하기 C가 지금 10이거든. 넓이 찾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넓이는 뭐가 필요해? 낀각이 필요하니까 BC가 아니라 맞아요. B 곱하기 C가 필요하죠? 2분의 1 양변 사인 낀각이니까 사인 120은 얼마? 외우라겠습니다. 얼마? 외우라니까? 2분의 루트 3 웬만하면 외우라고. 그러면 BC의 곱만 구하면 되는데 합을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요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A가 9니까 다음 상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써준다면 9의 제곱 81은 B제곱 C제곱 그 다음 뭐요? 마이너스 2 BC 얼마요? 코사인 120이야? 그러면 코사인 120도 웬만하면 외우라겠죠?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81은 B제곱 C제곱 집어넣으면 얼마야? 더하기 A, BC야? 그러면 내가 합 알고 요구할 때 곱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곱셈 공식이 화를 낼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바꿔주면 합의 제곱을 바꿔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BC야 이렇게. 얘가 81인 거야. 그러면 얘가 얼마? 10이니까 BC가 얼마? 19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 허락까지 적어놓고 있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너무 쉽지 않나요? 빨리 되겠지? 너무 빨라? 이런 거 이거 정말 잘 나오는 건데 세 변의 길이 주고서 넓이 찾으래. 이런 거 할 때 해도 쓰지 말라고. 이런 거 쓰면 그러니까 물론 쓸 수 있는 거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에 나오면 이게 귀찮기 때문에 빨리 하고 넘어가는 건 맞아. 맞긴 하지만 뭐 해야 돼? 연습. 그럼 이제 세 변의 길이 줄 때 넓이 찾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내가 A를 메인 각으로 생각할 거면 S는 2분의 1 양, 변, 사인, 낀각이란 말이야. 그럼 뭐만 찾으면 되냐면 사인 A만 찾으면 돼. 그럼 내가 세 변의 길이 할 때 사인각을 찾고 싶다. 그러면 세 변의 길이 할 때 우리가 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코사인 법칙밖에 없죠. 그러면 코사인 A는 공식이 뭐요? 2, B, C 분의 B의 제곱, C의 제곱 빼기 A 제곱이야? 그럼 뭐 나오니 이거? 빨리 알려줄 사람? 25, 24, 잉? 16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 왜? 마이너스 얼마? 41 마 6 분자가 마 6이야? 맞아? 분모는 얼마야? 분모가 마육이라고요? 뭐라고? 어떻게 마육이에요? 25 마팔 아니에요? 16 여기 49니까 마8이네. 그러면 코사인 A가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5분의 1 나와 이렇게. 그럼 코사인 값 할 때 사인 찾고 싶거든. 5분의 루트 24. 코사인 값 할 때 사인 값 찾을 수 있는데 방법 되게 많거든. 소정 어떻게 찾지? 뭘로 풀었어? 풀이 1 내가 사코탄 중 하나를 할 때 나올 찾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니까? 1이니까 넣어주면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은 어떻게 돼? 5분의 5분의 뭐라고? 25. 25분의 24. 그러면 사인은 뿔마 5분의 루트 24인데 양수냐 음수냐인 건데 사인은 1, 2, 3분면에서 항상 양수입니다.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삼각형은 180을 못 넣기 때문에 사인값 무조건 양수야. 양수겠죠? 또 프리2 바퀴랑 또 어떻게 구했어?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한다? 싹코터 날 때 하나 찾는 방법은 제일 빠른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직각 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부호 떼고 크기만 구한 다음에 부호를 나중에 붙이는 방법인데 대충 세타라고 A라고 한 다음에 부호 떼 1,4라고 생각하고 크기만 구하는 거야. 그럼 코사인이 5분의 1 나왔다는 건 빗변 1이면 밑변 얼마? 마일 1,4라고 생각한다니까. 1 얼마? 피타 쓰면 루트 14. 그럼 사인은 얼마? 5분의 루트 24죠? 맞아요? 그 다음에 부호 판정하는 건데 사각형은 사인이 무조건 양수니까 플러스라고 나중에 부호 판정하는 방법이에요. 또 뭐 있지? 뭐도 있어? 단위원. 어차피 우리는 뭐 준 거냐면 코사인 값 준 거 아니야. 그럼 단위원 위에 점을 생각한다면 코사인은 단위원 위에서 저기가 뭐죠? 뭐야? X X. 그럼 X좌표가 단위원 위에서 5분의 1이라고. 그럼 내가 동경을 생각했을 때 X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란 말이야 이렇게. 맞아? 근데 이 친구는 빗변이 얼마야? 반지름 1이니까 1이야? 그러면 수선에 발 꼽으면 여기가 5분의 1이야. 그럼 여기가 5분의 루트 14. 그럼 여기가 5분의 루트 14. 끝났죠? 뭐니까? 사인은 뭐니까? Y좌표니까.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사코타 날 때 나머지 찾는 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공식을 쓰든 직각삼각형을 그리든 단위를 그리든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사인 값을 찾았다면 집어넣으면 끝나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서술형을 풀 수 있어야 돼. 세변 줄 때 사각형의 넓이차를 치면 공식 쓴 다음에 내가 코사인 값으로서 사인을 찾으면 된다. 내가 사코타 한 중 하나 알면 당연히 나머지 두 개를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정확히 알아야 돼. 사분면도 알고 있다면. 오케이? 1번 마냥 이제 생기는 게 좀 그지 같으면 좀 열받는 건데 어떠한 평사가 있는데 A, B, C, D가 있죠? 근데 지금 구지구태여 대각선이 루트 6 또 다른 대각선이 2,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또 주어진 게 뭐야? 여기 B가 뭐야? 요게 지금 뭐야? 60도 60도라고 주어진 상인 거지? 네. 그러면 원래는 평사는 양변을 알아야 내가 찾고 싶은 넓이는 2분의 1이 안 붙고 A, B 사인 낀각이죠? 맞아요? 네. 뭐 찾으면 되면 A 곱하기 B만 찾으면 된단 말이야. 다음 요 친구들로 뭐 찾으면 돼? A 곱하기 B A 곱하기 B만 찾으면 돼. 그럼 잘 보면 여기가 60이야.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자면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의 제곱은 얘에 대한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면 루트 6의 제곱은 뭐야? 루트 6의 제곱은 얘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빼기 2A B 코사인 세타 맞아? 그럼 얘가 얼마니까? 2분의 1이야? 그럼 사라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럼 A제곱 B제곱 빼기 AB 마찬가지 여기서도 똑같이 한 번 더 해야 돼. 여기 B 여기 A일 거고 여기 몇 도야? 120일 거거든. 예. 마찬가지 이 상태에서 또 코사인 써주면 2, 3이니까 어떻게 돼? 제곱
12는 a제곱 b제곱 빼기 2ab 사인 아이고 코사인 낀각이야. 이거 얼마라고? 마이너스 2대리니까 ab는 a제곱 b제곱 플러스 ab니까 얘랑 그냥 열판 뭐 나와? 빼버리면 a 곱하기 b가 6이야? 아니 3이네. 빼면 2ab가 6이니까 ab 3이겠지? 누면 나오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도 외우고 있어야 되고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공식을 다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쉬우니까 빨리빨리 풀어. 8번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내가 뭘로 풀었냐면 아까 내가 길이를 풀었거든. 넓이를 한번 풀어볼게. 60도 AD X라고 해놓고 AD를 구하세요인 거야. 그쵸? 아까 내가 뭘로 풀었어? 길이 풀었기 때문에 넓이를 한번 풀어보고 싶다인 거야. 이해됩니까? 네. 그럼 넓이를 푼다는 건 전체의 넓이는 부분의 넓이의 합과 같아요로 푸는 게 넓이를 푸는 겁니다. 그럼 삼각형 A, B, C는 넓이가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양변 사인 낀각이지. 20. 맞아요? 얘는 어떻게 A, B, D는 넓이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양변 사인 낀 각이지. 네. A, D, C는 얼마야? 2분의 1 4 2분의 1 A, B, 사인 낀각이지. 맞아요? 그러면 큰 거 더하면 큰 거는 작은 거 두 개의 합이에요 라고 넓이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길이를 풀어도 되고 넓이를 풀어도 된다.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두 개야. 이해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놓치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미리 풀어줘 갈 건데 4, 5, 7에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옆에다가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놨어. 그리고 다음 친구의 넓이를 찾지. 그럼 당연히 정사니까 여기 7이고 여기 4야. 그럼 다음 색칠한 거의 넓이는 생김새상 뭐 필요해? 끼인 각이 필요한 거야. 네.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건 넓이는 2분의 1 양, 변, 사인, 끼인 각이지.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사인 값만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거듭말하지만 세타 자체를 찾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사인 세타가 궁금하지만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타젠트는 뭐든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관계 180도에 뺐다든가 90도에 뺐다든가 그런 친구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이거 부조선거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인 거야? 45도. 어? 여기 얼마야 이거? 얼마니? 180 180 빼기 세타죠? 즉 세타를 직접 못 구하지만 90도의 뿔마스타 180도의 뿔마스타 친구들은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관계를 찾는 거야. 세타 자체는 못 찾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타랑 관련된 칙이 세타랑 관련된 각이 뭐가 있지? C, B, A는 파이 베스타구나. 그럼 그 친구는 찾을 수 있다고.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공식 때려주면 2 B, C 분의 B의 제곱 C의 제곱 빼기 A 제곱이니까 얼마니? 16 49 20 얼마야? 빨리 알려줘. 아는 사람? 모르겠어요. 내가 덧셈 뺄셈을 잘 못해갖고 지금 40인가? 40 그럼 8, 7, 40이니까 얼마냐면 7분의 5야? 확실해? 네. 그러면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7분의 5니까 각변 하나 때려주면 코사인 세타 파이 변화는 이대로 올 거고 마이너스가 붙어야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7분의 5니까 코사인 값이 마 7분의 5입니다. 더해도 180일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 똑같이 코사인으로 사인만 구하면 끝나지? 그럼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직각삼각형 그리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각을 떼고 부호를 떼고 빗변이 7, 밑변이 5면 코사인 만족하죠? 그럼 자동빵 높이가 얼마야? 루트 24야? 49에서 2호 뺐으니까 그렇다면 사인 값은 뭐야? 7분의 루트 24인데 부호 판정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1, 2, 4 보면은 사인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나왔죠?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네. 이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해됐나요? 넘어가. 봐봐. 지금 삼각형이 줬는데 변의 길이의 b만 주고 정확하게 뭐 안 줬어? 길이 안 줬잖아? 네. 그러면 삼각형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가장 쉽다고 생각하고 가장 쉬운 도형으로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가장 쉽게 놓아도 답은 똑같아요 라는 소리라고. 그럼 가장 이쁜 삼각형은 정삼각형. 정삼각형이겠지. 그럼 이 친구가 정삼각형이라고 생각하고 한 변의 길이를 뭘로 둘래? A로. 야 3대2 잘랐는데 A로 둘 거야? 3K. 오. 맞아요? 네. 그러면 전체의 넓이는 얼마예요? S. 는 얼마?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넓이 공식은 4분의 25.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니까 25. 4분의 루트 3 곱하기 25겠지? 이랬을 때 뭐 했어? 얘를 3대2 3대2 잘랐어? 그러면 3이니까 다음 친구들의 넓이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한 개만 구하면 되지? 근데 저 안에 삼각형을 모양을 바꿔서 풀면 안 돼요. 아, 무시로. 안 되지. 그래요? 왜? 되면 이 친구들의 넓이가 생기가 똑같으면 정사각형이면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한 개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한 개만. 그럼 얘가 몇 도? 여기 60도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 친구 넓이 얼마야? 이 친구 한 개 넓이 얼마야? 2분의 1 양변 사인 낀각이니까 얼마인 거야?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3 루트 3이야? 3. 네. 그러면 파란 거 다 더하면 2분의 3. 9 루트 3이야? 그죠? 네. 그럼 이 내부에 있는 건 뭐 하면 돼? 얘에서 얘 빼면 돼? 그러면 이제 S 프라임은 4분의 루트 3 25에서 4분의 18 루트 3 빼면 되니까 4분의 17 루트 3이야? 3의 7루트. 4분의 7 루트 3이야? 그죠? 얘가 S 프라임, 얘가 S니까 나서 준 건 얘랑 얘 B를 구하고 돼 있으니까 답은 25분의 7이겠지? 메인 풀이를 간다면 우리가 아까 어떤 그램 이런 거 했습니다. 세 변의 길이를 지금 3등분이니까 여기를 5A, 3A, 2A 마찬가지 여기가 B니까 5B, 2B, 3B C니까 3C, 2C 그러면 전체 넓이 S는 세 가지 방향으로 구할 수 있거든. 각 A를 메인으로 하면 지금 넓이가 어떻게 될까요? 25. 각 A를 메인으로 하면 변 각이니까 2분의 1 A, B, sin A지. 아까 한 거 정리할 때 마찬가지 B를 메인으로 하면 2분의 1 A, B, sin B. C를 메인으로 하면 2분의 1 25 A, B, sin C 맞아? 얘를 메인으로 하면 양변 사인 낀각 얘를 메인으로 하면 양변 사인 낀각 얘를 메인으로 하면 양변 사인 낀각 그럼 결국은 다음 친구가 전부 다 라지 S를 구한 거니까 BC 사인 A, AC 사인 B, AB 사인 C는 같은 거 맞아? 그죠? 그 다음에 내가 1번, 2번, 3번을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서 구할 거거든? 똑같이. 그럼 1번 구해보면 1번은 2분의 1 AB 6 BC sin A야. 2번 구하면 2분의 1 6 AC sin B 맞아? 3번 구하면 2분의 1 왜 이래? 6이죠? 6
A, B sin C야? 그러면 다 다르게 나오지만 우리는 얘랑 같다며. 맞아? 그러면 지금 얘랑 얘도 같을 거 아니야. 같은 말이야 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전체가 내가 얘를 지금 별이라고 한다면 그럼 전체는 2분의 25 별 나오는 거고 얘들은 2분의 6 별이야. 맞아? 다 2분의 6 별인 거 맞아? 그럼 다 더한 게 얼마? 1번, 2번, 3번 다 더하면 9별이야. 그럼 내가 찾고 싶은 이 내부에 있는 값은 전체 2분의 25별에서 9별 뺀 거니까 얼마냐면 2분의 7별이네. 그럼 얘가 S 프라임.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S분의 S 프라임은 얘분의 얘니까 25분의 7입니다라고 푸는 겁니다. 수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수열은 수의 나열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수열 말 그대로 수의 나열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를 열심히 나열해서 규칙을 찾고 싶어요가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수를 나열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1, 3, 5, 7, 9 이것처럼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우리가 규칙 찾기인 건데 고등수학은 보통 4개를 알면 그 뒤에 있는 규칙은 1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3, 5, 7이면 20 커지고 있으니까 그냥 9겠죠. 근데 꼭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지 맘대로 1, 2, 3, 4, 5, 6 뭐 이딴 식으로 뭐 지 맘대로 나열해도 됩니다. 어쨌든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나열된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규칙을 찾고 싶어요를 말하는 걸 우리는 수열 파트라고 부르고요. 그랬을 때 다음 규칙을 갖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항 친구들에 대해서 이름을 매기 위해서 첫 번째 항은 A1,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항은 A3, 네 번째 항은 A4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매길 건데, 다음처럼 이름을 매겼다면 다음 친구의 이름은 AN이라고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n번째에 가면 뭐가 옵니까를 일반항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쭉 가다가 n번째엔 누가 올까? 이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1차적 목표는 규칙을 찾는 건 일반항을 찾아보자 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겁니다. 일반항을 알면 뭐 100번째에 누가 오는지, 뭐 실제로 얘는 일반항이 홀수니까 2n 빼기 1인데 이렇게 AN은 2n 빼기 1 같이 일반항 찾으면 10번째에 누가 오는지, 100번째에 누가 오는지, 혹은 뭐 2001은 몇 번째인지 이렇게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 목표는 일반항 찾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다음처럼 항들에 대한 넘버링을 했다면 수열의 기호는 AN에다가 일반항에다가 중괄호를 쳐서 표현합니다. 중괄호가 수열 기호야. 다음 AN이라는 수열은 1357입니다.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수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항입니다. 우리가 A1을 첫째 항이라고 부르는데 난 옛날 사람이니까 자꾸 초항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한자로 쓰던 걸 요즘에 풀어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난 A1 첫 번째 항을 초항이라고 주로 쓰지만 초항과 첫째 항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수열은 결과적으로 일반항을 찾고 싶은 거지만 주인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항 초항입니다. 표현은 중괄호. 하나만 연습해보자면 어떤 친구가 2, 4, 6, 8 다음처럼 진행되고 있다. 그럼 얘를 내가 뭐 B1, B2, B3, B4 다음처럼 가고 있다. 그럼 당연히 Bn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럼 다음처럼 내가 A1, A2, A3, B1, B2, B3, C1, C2, C3 다음처럼 잡은다면 이름은 다음처럼 경우는 Bn의 중괄호겠죠? 그럼 일반항 찾는 방법은 결국은
1 넣으면 첫 번째 항은 2, 2 넣으면 4, 3 넣으면 6, 4 넣으면 8인데 그러면 1 넣으면 항 넘버에다가 곱하기 2 한 거야. 마찬가지 2 넣으면 항 넘버에다가 곱하기 2, 3 넣으면 항 넘버에다가 곱하기 3, 4 넣으면 항 넘버에 곱하기 2 한 거기 때문에 AN은 2N, 즉 항 넘버에다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겠죠? BN은 n이랑 2의 n승이랑 달라요. 뭐라고? 만약 이럴 때 2의 n승이랑 그냥 2n 2의 n승은 뭐야? 2의 n승 2의 n승은 2, 4, 8, 16, 32 같이 가는 게 2의 n승인 거고 얘는 2, 4, 6, 8, 10이잖아. 아 그렇네요. 얘는 20 커지는 거고 걔는 20 곱해지는 거고 완벽하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음처럼 일반항을 쓸 건데 n은 항상 자연수입니다. 물론 모의고사 같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n자리에 0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열의 정의는 일반항 an이 n은 자연수고요. n에 대한 우리가 방정식을 세우기 때문에 일반항 항상 n으로 표현돼서 얘는 n에 대한 식이야. 항상 an, 일반항이 an이면 항상 일반항은 n에 대한 식으로 보셔야 되겠지. 수열의 정의는 두 개 있다고 했습니다. 수열의 정의는 첫 번째가 수열의 나열. 수열의 정의는 수의 나열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수를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보자 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입니다. 즉 함수 중에서 굉장히 이쁜 함수를 우리는 수열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수는 뭐가 함수라고 물어본다면 함수는 뭐 x를 집어넣으면 x1 넣으면 y1 나오고 x2 집어넣으면 y2 나오고 뭐 이런 거잖아? 3 넣으면 3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x값 하나당 y값 하나 대응되는 게 함수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 수열도 마찬가지 n을 넣으면 a 나오는 거라서 근데 x는 무조건 1 여기는 x가 뭐 루트 2든 8분의 1이든 뭐든 될 수 있지만 수열은 x에 자연스럽게 못 들어가. 1 넣으면 a1 2 넣으면 a3 3 넣으면 a3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수랑 수열이 좀 더 좁은 범위에서의 함수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함수는 되지만 수열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뭔 소리냐면 뭐 예를 들어서 fx가 f2x가 4x야. 보통 일반적 함수를 주어진다면 x의 정역은 모든 실수인 거고 fx가 4x면 fx는 2x다. 참일까 거짓일까? f2x가 4x면 fx는 2x. 참이야 거짓이야? 함 x자리 뭘 넣으면 돼? 어? 지금 다음 친구는 얘를 만족할 때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라고. 이거 x자리 뭐 넣으면 돼? 2x x자리에 2분의 1 x를 집어넣으면 지워지면서 다음 모양 나오겠죠? 그래서 f2x가 4x면 fx는 2x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겠지. 그렇지만 수열은 이 단계 안 됩니다. 수열은 자연수가 정의역 자연수이기 때문에 1단계 안 돼요. a, 2n이 4n이라고 해서 an이 2n이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a, 2n이 4n이야? 그럼 다음 친구가 뭐예요?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야 넣어봐. n은 뭐라고? 그래서 n은 뭐야? 자연수 자연수이기 때문에 다음 친구가 뭐예요? 라고 보려면 n에 1부터 넣어야 돼요. n1은 뭐 넣어? 4 뭐가? a2가 4. 그 다음 2 넣으면 a4는 2 넣으면 4는 8 a6은
얼마? 12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정확히 말하면 AN을 전부 알려준 게 아니라 짝수항들의 규칙만 알려준 겁니다. 결국 일반항이라는 친구는 규칙을 압축해 놓은 건데 A, EN이라고 쓰면 정확히 하면 뭘 준 거냐면 짝수항들의 규칙만 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얘는 짝수항의 규칙이라고. 내가 짝수 번째 항의 규칙을 안다고 전체의 규칙을 안다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디야? 알 수가 없다고. 즉 수열이 이런 식으로 1, 3, 5, 7, 9처럼 이쁘게 이식 커지는 함수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줄 수 있다고. 뭐 예를 들어서 AN은 n이 뭐 짝수이면 뭐 할까? EN 할까? n이 홀수이면 0 뭐 이럴 수 있다고. 즉 짝수의 규칙과 홀수의 규칙을 따라줄 수도 있어. 그러면 A1은 홀수면 무조건 n이 홀수면 무조건 0이래. 0. A2는 짝수니까 2 넣으면 4. A3은 0. A3은 8. 이런 식으로 0, 4, 0, 8, 0, 12, 0, 16 이런 것처럼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의 규칙을 따라줄 수 있기 때문에 수열은 이런 게 안 돼요. 저 6 아니에요? 뭐라고? 3 넣으면 6이네. 4위 왜 있어요? 뭐라고? 4위. 그러니까 아, 잘못 썼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함수랑 수열은 포함되어 있는 거야. 함수가 좀 넓은 범위인 거야. 함수 안에 좀 더 좁은 범위의 함수인 수열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열이 좀 더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함수는 되지만 수열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관련된 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떠한 수열이 등장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수열의 일반을 준다면 n은 자연수니까 n의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다음 친구의 규칙을 찾아볼 수 있다. an이 3면 빼기 1이면 1은 뭐 넣어? 2요. 1이면 2, 5, 8, 11처럼 대응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 3, 6, 9, 12 같이 진행되는 다음 친구의 일반항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마찬가지 얘가 A1, A2, A3, A4인 건데 일반항 AN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이면 3, 2면 6, 3면 9, 4면 12 n번째 항은 항의 넘버에 곱하기 3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3n이에요 라고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얘는 별표.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주 나오는데 자주 까먹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항상 이름이 붙어있다는 건 유의해야 한다는 소리죠. 박모씨가 이제 뭐 한솔동 비스트 이런 식으로 별명이 붙어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피해야 되겠지. 시비를 걸면 안 될 거 아니야. 다음 수열의 이름은 뭘까요? 맞출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음 친구의 이름은 비둘기 수열입니다. 아까 거왜 녹화 안 했어요? 뭐라고? 아까 거 다음 친구의 별명은 비둘기 수열인데 9999999 그러면 다음 친구의 일반을 찾는 게 노멀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 10 빼기 1 9를 10 빼기 1 100은 100 빼기 1이니까 10의 제곱 빼기 1 얘는 10의 제곱 빼기 1 10의 4제곱 빼기 1 즉 하고 싶은 건 n에 대한 식을 만들고 싶은 거야. A1이 10의 1승 빼기 1 A2가 10의 제곱 빼기 1 A3가 A 3승 빼기 1 A4는 4승 빼기 1이라면 내가 찾고 싶은 AN은 10의 n승 빼기 1입니다 라고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비둘기 수열은 AN이 10의 n승 빼기 1이에요. 그럼 얘가 왜 중요하냐면 얘의 파생 버전이 종종 나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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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열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친구의 일반항은 무엇일까요? 3, 4만 수열. 3을 한번 묶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난 비둘기 수열 알면 얘 일반 알면 얘랑 그냥 비교하는 겁니다. 3 곱하기 10은 원상? 3분의 10n 빼기 모든 항을 뭐 한 거야? 모든 항을 뭐 한 거야? 모든 항을 등장하는 모든 항을 뭐 한 거야? 3분의
3분의 1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음 친구의 이름 내가 비둘기 수열 안다면 비둘기 수열과의 관계로서 문제를 푸는 건데 뭐 하면 돼? 전부 다 3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항을 3으로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일반항도 3으로 나눠지겠지. 그럼 마찬가지 뭐 넣을 수 있냐면 이제 오 수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 다음 친구는 뭐예요? 물어본다면 비둘기랑 비교하자면 9 나온 다음에 답이 한 거니까 마찬가지 9분의 5에 비둘기를 붙이면 되겠죠? 우리 얘 비둘기 알면 비둘기 파생 버전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은 되게 쉽습니다. 항이 유한계에 있으면 유한수열, 끝항이 있겠죠? 항이 무한계에 있으면 끝항이 없고요. 당연히 우리는 거의 대부분 무한수열 가지고 놀겠지. 아까 한 거고요.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수열의 규칙을 보재. 옛날에는 모든 규칙을 다 찾았어. 그렇기 때문에 군수열 같은 거 풀면 진짜 100만 년 걸립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항을 찾는 게 메인이 아니야. 등차 등비 빼고 이런 걸 보면 그냥 열심히 날 해보고 싶어요 인 겁니다. 그러면 1, 7, 13, 17 어떻게 바뀌고 있어? 몇씩 커져? 60 커지잖아 이렇게. 예. 그 다음 친구가 25, 31, 1 플러스 6엔 37이야. 그러면 이게 5번째 항, 7번째 항이야.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해서 넘버링을 해서 찾을 수 있겠죠? 일반항 찾는 게 목표가 아니야. 일단은 이 친구는 교대죠. 교대. 플러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5. 지금 뭐 해보고 싶다? 나열 해보고 싶다가 메인이야. 마찬가지 이 친구는 분모도 1씩 커지고 분자도 1씩 커지니까 다음처럼 둘 다 1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5번째 항과 7번째 항을 찾을 수 있겠죠? 규칙을 굳이 말해보자면 첫 번째는 6씩 커집니다. 두 번째는 부가 번개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분자가 1씩 커지고 분모도 1씩 커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지금 AN을 찾으란 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일반항 찾으려고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규칙은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될수 규칙이 1, 8, 27, 64 얘는 2의 세제곱, 얘는 3의 세제곱, 얘는 4의 세제곱이죠. 그럼 각 항들이 세제곱되고 있다 인거지. 그럼 n번째 항은 뭡니까? 라고 본다면 n번째 항은 n의 세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지금 2번을 좀 주의해야 되는데 2번은 지금 A1이 2 곱하기 3 어떠한 두 개의 곱하기로 되어 있잖아. 마찬가지 일반 항도 곱하기로 써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곱하기가 되어 있는데 AN도 어떠한 두 개의 곱하기로 생각해야 되고 첫 번째 뭉탱이는 2, 3, 4죠. 그럼 항 넘버에 비해서 1 커지고 1 커지고 1 커지니까 당연히 n번째 항은 n 더하기 1이겠지. 그 다음 항은 또 1 커졌으니까 n 더하기 2겠지. 그래서 일반 항이 다음처럼 어떠한 두 개의 뭉탱이의 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각각의 뭉탱이를 따로따로 구하면 되겠지. 3번을 우리가 교대한다고 부르는데 그러면 교대를 찾는 방법은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건 마이너스 1의 n승을 사용하는 겁니다. 마일의 n승은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1넣으면 마일, 2넣으면 1, 1넣으면 마일, 1넣으면 1. 즉 뿌릴 마일 반복되는 친구들은 앞에 곱하기로 마일의 n승이 붙으면 돼요. 다음 친구는 1넣으면 마일 시작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1의 n승에 자연수 n이 붙으면 돼요. 그럼 다음처럼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버리면 AN은 1넣으면 자연수 곱하기 마이너스 1, 2넣으면 사라지고 2, 3넣으면 마이너스 1, 3. 딱 맞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부호가 뒤집어져 있다면 1, 마 2, 마뿔 3, 마 4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홀수 번째가 음수, 짝수 번째가 양수인데 다음처럼 그 순서가 뒤집어져 있다면 뭐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지수를 한 개 올려주면 돼요. 1 더해지면 1 넣으면 짝수니까 1, 2 넣으면 음수, 3 넣으면 양수. 이렇게 지수 하나 올려주면 마이너스 하나 뒤로 밀립니다. 순서가. 똑같이
이런 모양이겠죠? 만약에 이걸 걸어 치면 이해됩니까? 그래서 교대로 나오는 건 마이너스 1에 n승을 곱하면 된다라고 해결되겠지? 어려운 게 없죠? 넘어간다. 첫 번째 규칙은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이 뭐예요? 말한다면 같은 차이로 바뀌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1, 3, 5, 7 마냥 같은 차이로 움직이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항이 얼마씩 커지고 있냐면 2씩 커지고 있죠. 그럼 다음 같은 친구들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등차 수열의 주인공은 첫째 항. 항상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첫째 항. 과, 즉 첫째 항 AN, 과 같은 차이로 변한다며. 그럼 이 같은 차이로 변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등차, 일정한 차이. 공차, 공통된 차이. 항상 D만큼, 공차만큼 차이 나는 겁니다. 그 공차를 D라고 써요.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주인공은 공차랑 첫째 항이야. 바꿔 말하면 등차 수열은 A랑 B만 하면 다 구할 수 있는 거고요. 항상 A랑 D로 식을 세우고 싶은 겁니다. 다음 친구는 A 초항이 1이고 D가 2인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뭡니까? 라고 보면 A1, A2, A3, A4 다음처럼 갈 건데 A1이 A야. A2는 몇씩 커져야 된다고? D D씩 커지면 돼요. 그러면 A 더하기 2겠지. A2는 A3는 또 D 커지니까 ED A 더하기 2D. A3는 또 D 커지니까 아이고 A 더하기 3D입니다. 즉 등차 수열은 항의 차이만큼 D가 차이나야 돼요. A1과 A2는 공차 1개, A3랑 A2는 A1과 A3는 공차 2개, A1과 A4는 공차 3개예요. 1과 1과 4는 공차가 3개 차이나는 거 맞아? 네. 항의 차이만큼 공차가 더해지는 거거든. 하면 쭉 가서 AN은 누굽니까? 라고 본다면 초항과 AN과 A1은 공차가 몇 개 차이 나니? 인 거라고. 그러면 1과 N이니까 공차 몇 개 차이 나야 돼? N 빼기 1개 차이 나면 돼요. 즉 AN은 첫 번째 항에서 N 빼기 1개의 D만큼 앞으로 간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일반 공식 외우셔야 돼요. 정확히 이해를 했더라도 모양을 외워주는 게 좋은데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은 초항이 A, 공차가 D면 초항 더하기 N 빼기 1 D입니다. 의미로 외우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등차 수열은 항의 차이만큼 D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A1과 AN은 항이 N 빼기 1개 차이 난 거기 때문에 N 빼기 1개의 D를 초항에다가 더해주면 N번째 항이 나옵니다. 인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홀수번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초항 1, D가 2라고 주인공 등차수를 찾았다면 그 친구의 일반항은 공식 뭐라고? 외웠나요? 초항 더하기 A 더하기 N 빼기 1D 그러면 2N 빼기 1이야. 이해됩니까? 공식 외워서 때려 박아야 돼. 일단은 즉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일단 외우셔야 되고요. 구하는 방법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다음처럼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다음처럼 된 거 알았지? 네 이거 이쁘게 쓰면 내가 뭐라고 했냐면 N에 대한 식이 나온다겠죠 항상? AN은 항상 N에 대한 식이 나와야 돼. 그럼 N으로 정리해 주자면 이거 전개하면 DN 플러스 A 빼기 D거든. 그럼 얘를 읽으면 얘는 N에 대한 1차식이야. 바꿔보면
등차 수열의 일반을 찾으면 항상 n에 대한 1차식이 나와야 됩니다. 거꾸로 가면 어떠한 친구의 일반을 찾는데 그 친구가 n에 대한 1차식이래. 거꾸로 그 친구는 뭐라고? 등차 수열이래. 이해됩니까?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1차에 대한 n에 대한 1차식인데 n의 개수가 d야. 공차지. 1차 개수는 뭐야? d 공차입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an이 2n 빼기 1이래. 이 공차가 뭐야? 그럼 공차가 뭐야? 2라고. 다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고요. 1차항의 개수가 항상 공차가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1차항을 보는 순간 이 친구가 일반항이라면 무조건 그 친구는 등차 수열인 거고 n의 개수가 공차라는 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지. 다시 3, 7, 11, 15 다음처럼 가는 수열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친구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초항이 일단 3이지. 공차가 몇씩 커지고 있어? 4씩 커지고 있잖아. 그럼 D가 4야. 그럼 일반항을 찾아주세요 한다면 실제로 초항과 공차를 알면 일반항을 아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찾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공식은 초항 더하기 n 빼기 1d. 초항 더하기 n 빼기 1d라고. 전개하면 4n 빼기 1이죠. 그 다음에 등차수열은 항상 일반항 찾는 다음에 항상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거 1이면 3, 2이면 7이 나온지 안 나온지 한 번 더 확인해 줘야 됩니다. 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라고? 안 되면 잘못 구한 거지. 안 되면 잘못 구겠지.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봐봐. 이게 풀이 1, 풀 2. 공식을 외웠다면 풀 2를 가야 되는 거고요. 풀 2가 뭐냐면 an을 벌 쓰는 겁니다. 1차식이라며 n의 개수가 공차라며. 공차가 얼마야 지금 이거? 4. 그럼 무조건 뭐로 시작해야 돼? 4. 4n 시작이야. 그리고 그 뒤에 무언가의 상수만 붙으면 된다? 근데 이거 1년 뭐 나온대? 3. 1년 3 나와야 되는데 이거 1년 뭐야? 마일. 1년 4잖아. 그럼 뒤에 뭐가 붙어있어야 돼? 마1이 붙어있어야 1 넣었을 때 3이 초항이 잘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암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돼야 돼. 얘를 이해하고 있어야 첫 번째 공식 초항과 공차를 구해서 공식에 때려 박자. 두 번째 엄밀하게 이해했다면 항상 n에 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공차니까 공차를 하면 4n 뒤에 어떠한 숫자가 붙어야 되냐. 초항 3 나오려면 1렘 3 나오려면 1렘 4란 말이야 지금은. 그럼 3 나오려면 1 빠져야 되겠지 라고 찾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점화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화식. 점화식이 뭐냐면 점화가 뭐야? 불을 붙이는 거잖아? 점화식이 뭐냐면 다음 친구의 일반항을 다른 방식으로 주는 건데 주로 사용하는 건 그 뒤에서 수학적 기납법에서 주로 있다는 걸 하는 겁니다. 수학적 기납법에 가장 쉬운 게 등차수열이랑 등비수열이고 나머지 찌끄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등차수열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계속 같은 차이로 더하기로 바뀌는 걸 등차수열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다음 항을 가기 위해서 전 항에다가 항상 똑같은 숫자를 더해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전항과 다음 항의 차이는 항상 n으로 일정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처럼 an 플러스 1, an 빼기 같은 친구로 우리가 수열의 규칙을 주는 걸 점화식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어렸을 때 도미노를 만들어 본 적 있나요? 도미노 안 만들어 봤어? 수련회 가지고 도미노 만들고 있으면 중간에 갑자기 와갖고 바퀴랑 같은 애가 와갖고 건들 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만들고 그쵸? 그런 걸 학복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녀가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 그러면 도미노가 처음 밀었을 때 맨 마지막까지 다 밀려면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냐면 두 가지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간격. 어? 똑같은 간격으로. 그런 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n번째가 있으면 n번째가 n 더하기 1번째를 민다는 n번째
어느 건든 간에 n번째를 잡았을 때 그 n번째는 n 더하기 1번째를 반드시 밀어서 넘어뜨리면 된다라고 n과 n 플러스 1과의 관계가 있으면 된다고. n이 n 더하기 1번째를 무조건 민다면 1이 2를 밀고 2를 3을 밀고 3이 4를 밀기 때문에 당연히 맨 마지막까지 잘 밀린다 라고 하시겠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맨 처음에 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점화식은 n과 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와 첫 번째 항이 주어진다면 그 친구로서 우리가 수열을 정의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을 점화식으로 정의내린다면 다음항을 가기 위해서 전항에 항상 같은 수를 더하면 다음항이 될 것이다. 혹은 다음항과 전항 항상 차이가 D로 일정하다 라고 전항과 다음항의 관계를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 초항을 줄 수 있겠죠. 초항만 주면 점화식으로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1이 3이고요 AN 플러스 1 빼기 AN이 4래 2래 그러면 읽을 수 있으면 된다고. 초항이 3이야? AN 플러스 1 빼기 AN이 2래. 다음 항과 전항의 차이는 항상 2를 일정하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항상 2씩 차이가 납니다라는 뜻이라고. 그럼 당연히 다음 친구는 이게 뭔 뜻이야? 이게 공차란 소리겠지 당연히. 다음 친구는 초항 3, 공차 2니까 뭐 할 수 있다?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 등차 수열은 초항과 공차를 알면 일반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외웠나요? A이 뭐라고? 초항 3, 공차 2 뭐야 이거? 응? A1 플러스 N 빼기 1D 라고 써줬고 D가 얼마니까? 2니까 2D, 2N 플러스 뭐 넣어야 3 나와? 1 붙으면 되겠죠? 다음처럼 암산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 등차 중항은 뭐냐면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A, B, C가 등차래.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치면 항상 일정하게 D씩 커져야 되니까 B는 얼마야? B는 A 더하기 D라고 써도 되는 거야? C는 마찬가지. 즉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이라면 항상 등차 수열은 등 간격으로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A, B를 A 더하기 D, C를 A 더하기 2D라고 써도 되는 거 맞아? 이렇게 사용한다면 A, B, C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 B는 A랑 C의 가운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B를 뭐라고 하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해보면 됩니다. B는 A 더하기 D는 A 플러스 A 더하기 2D라고 직접 B의 요거 넣어보면 성립해. 똑같죠? 보통 넘겨서 이 B는 AC라고 좀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 네모, 8이래. 다음 세 개 친구는 등차를 이룬대. 그럼 네모가 뭡니까를 구할 때 네모에 대한 식을 세우고 싶다고. 그러면 가운데의 두 배는 앞에 거랑 뒤에 거에 더하기예요 라고 식을 빨리 세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딴 거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돼요? 얘가 A, 얘가 C. C를 내가 이렇게 놨으니까 넣어서 이렇게 쓰면 좌변 자명이 같잖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등차 수열 별거 없고요. 어떠한 숫자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항상 그 세 개를 잡았을 때 그 세 개는 항상 등차 중항이라는 방법으로서 식을 뽑아낼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마찬가지 수열을 나열할 때 n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n 더하기 1, n 더하기처럼 더 확장해 쓸 수 있어. 그냥 n 더하기 1번째, n 더하기 2번째겠죠.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돼 있는, n에 대한 넘버링이 돼 있는 등차 수열이 있으면 마찬가지 이 세 개도 뭐한다? 등차 중항을 사용해서 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차라면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에 거랑 뒤에 걸 더한 것과 같아요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좀 성질도 좀 쓰고 가면 어떠한 등차 수열이 있으면 등차 수열은 등간격으로 떨어져도 등차 수열이다 라는 성질이 발생합니다. 등차 수열은
등간격으로 띄어도 여전히 등차 수열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A1, A2, A3, A4, A5 이딴 식으로 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다음 친구를 등차를 하자. 그러면 다음 친구가 등차면 기본적으로 몇씩 커지고 있는 거예요? D씩 커지고 있어요. D씩 증가하는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아? 그죠? 그러면 항상 항이 한 개 커질 때마다 D가 한 개씩 커지는 어떤 수열이 있다고 쳤을 때 다음 친구를 등 간격으로 잡아. 즉 얘가 아니라 A1, A3, A5, A7 이런 식으로 잡았어. 그러면 이 친구도 여전히 등차 수열입니까? 라고 보는 거라고. 두 칸씩 뛰든 세 칸씩 뛰든 네 칸씩 뛰든 등차 수열이야. A1과 A3는 몇 칸 앞으로 간 거야? 두 칸. 그럼 몇 D 차이 나야 돼? 2D 2D 차이 나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을 등 간격 띄어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다 라는 말 할 수 있다고. 그럼 얘도 등차인 겁니다. 이해돼? 성질 2 등차 수열을 등간격으로 띄워도 여전히 등차 중앙을 만족합니다. 등차 수열은 등간격으로 띄워도 여전히 뭘 만족한다? 등차 중앙을 만족한다. 그럼 다음 친구가 등차 수열이라면 아무거나 세 개를 잡아도 등차 수열일 거 아니야. A3, A4, A5 아무거나 잡아도 등차 수열일 거 아니야. 이렇게. 즉 이렇게 A1, A2, A3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잡아도 A3, A1, A5 다음처럼 내가 두 칸씩 띄었잖아. 등간격 같은 간격으로. 그러면 A1, A3, A5도 얘가 등차라면 내가 다음처럼 두 칸씩 띄었잖아. 그럼 A1, A3, A5도 등차 수열이 될까? 그러니까 등차 중앙을 만족할까? 만족한다고. 말이 꼬이시는데요. 이 A3든 A1 플러스 A5도 만족한다고. 즉 등차 쭉 있으면 걔를 같은 간격으로 띄워도 등차이고 당연히 그렇다면 등차 중앙도 만족하겠지.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가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가면 우리가 방금은 어떠한 수가 있는데 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어떻게 식을 세우는 걸 했고요. 거꾸로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어떻게 문자로 놓을까요?를 하는 거라고. 세 수가 등차 이룬대.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문자를 어떻게 놓을 것입니까? 그러면 A, B, C로 놓으면 몇 매를 맞아야 돼. 등차 수열이 아니잖아 이러면. 그러면 첫 번째를 A로 놓으면 그 다음 뭐인 거야? A 더하기 2. 그 다음 뭐인 거야? A 더하기 2D죠. 맞아요? 그럼 다음처럼 놓을 수 있는데 잘 안 써. 왜냐면 다음 친구의 장점은 이 친구 초항 얼마? 초항 A죠? 공차 얼마? D. 딱 보자마자 초항과 공차를 바로 넣을 수 있지만 식이 안 이뻐요. 이뻐야 되는데 안 이쁩니다. 그러면 가운데를 A라고 놓으면 전 거는 A 빼기 D죠? D씩 커지니까. 그럼 그 다음 거는 A 더하기 D야. 다음처럼 놓으면 식이 이뻐요. 대신 이거 초항이 뭐야? A 빼기 D야. 차가 뭐야? 공차가 뭐야? 공차가 D야. 즉 초항이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놓을 겁니다. 이래야 식이 이뻐요. 식이 빨리 와. 이건 식이 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세수가 등차고요. 세수의 합과 곱을 줘. 합이 12, 곱이 뭐 72일 때 문제를 풀어보지.
그럼 다음처럼 놔야 A 빼기 D A 더하기로 놔야 합이 20이잖아. 더하면 뭐 나와 이거? 더하면 뭐 나와? DD 사라지면서 3A 3A 나오죠? 그럼 바로 뭐해? A가 바로 등장했잖아. 얘는 4지. 그럼 다시 집어넣어버리면 4 빼기 D A 4 빼기 D 4 더하기 D니까 마찬가지 970이니까 또 곱한 게 72예요 라고 하면 답이 금방 나오겠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음처럼 놉니다. 이렇게 놓으면 식이 좀 귀찮아져요. 한 줄 더 했어야 된단 말이야. 대신 조심해야 됩니다. 초항 A가 아닙니다. 마찬가지 내수가 등차 수열이면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내수가 등차 수열이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라고 놓으면 마찬가지 이 친구는 바로 보인단 말이야. 초항 A, 공차 D! 이 식이 안 이쁘다고. 똑같이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만 이러면 식이 안 이쁘단 말이야. 어떻게 놔? 어떻게 놔야 되냐면 대칭형으로 놔야 돼요. 그래야 더해서 D가 사라지면서 이뻐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A 빼기 D, A 더하기 D. 얼마큼 차이 났어? D 어? 2D 2D. 그럼 얘는 A 빼기 3D, A 더하기 3 이렇게. 다음처럼 공차가 2D로 놓으면 대칭형이라서 합이 이뻐집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놓고 풀어요. 내수가 등차면 일반적으로 다음처럼 놓고 푸는데 마찬가지 초항이 A 빼기 3D고 공차가 2D야. 조심해야 됩니다. 초항과 공차를 걸어치면 안 맞기 때문에 식 다 써놓고 다시 구해야 돼. 대신 식이 이쁨. 그래서 보통 다음처럼 이렇게 놓고 풀든가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화수열은 진짜 옛날에 교육까지 빠졌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지만 가끔 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설명하면 조화수열이 뭐냐면 뒤집으니까 모든 항을 역수 치면 등차 수열이 나올 때 그 친구를 조화수열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어떤 AN이 1,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9분의 1 다음 같은 모양이야. 그럼 다음 친구는 뭐하는 새끼야? 규칙이 뭐야? 안 보인다고. 그래서 뭐해? 뒤집었어. 뒤집으니까 1, 3, 5, 7, 9 뭐야? 뭐지 이거? 02 29 뒤집이 뭐냐? 이게 무슨 수열이냐고. 등차 수열 나오죠? 즉 그냥은 이게 무슨 속성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항을 역수해보니까 등차 수열이야. 즉 역수가 등차인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친구의 일반은 뭐야? A n분의 1. 일반은 뭐죠? 초항이 얼마? 1 이 친구는 초항이 1이고 공차가 얼마니까? 2니까 암산 가능합니까? AN 분의 1은 초항이 2N 빼기 1이죠? 공차가 2니까 2N 1이면 1 넣어야 되니까 2N 빼기 1 맞아? 네. 그럼 다음 친구는 2N 빼기 다음 친구의 일반항은 2N 빼기 1이라고. 그럼 조화수열은 얘를 뒤집은 거니까 2N 빼기 1. 즉 조화는 모든 항을 뒤집으면 등차수열이니까 뒤집어서 등차수열로 계산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시 돌려서 찾고 싶어요? 가 조화수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네. 그래서 이딴 것도 가능합니다. A, B, C가 조화래. 그러면 뭐가 등차야?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등차일 거 아니야? 맞아요? 다음 세 개의 수가 조하면 뒤집은 게 등차 수열일 거 아니야? 그러면 등차 수열은 뭘 만족해?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이면 뭘 만족해? 등차 중항을 만족한다고. 등차 중항 때리면 가운데 두 배는 앞에 거 뒤에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맞아? 이거 통분해서 뒤집으면 2분의 B는 A 더하기 C 분의 AC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 거야. B는 A 더하기 C분의 2AC인데 이거를 이제 조화중항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인 거라고. 좋아 중등 또 어? 저 중항이라 썼는데 분명히. 일반항을 구하래. 1번 봅시다. A1이 얼마야? 5야. D가 얼마? 3. 3입니다. 당연히 AN은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A1 플러스 N 빼기 1D는 일단 뭐였네? 외우셔야 돼요. 그럼 초항 5, 공차 얼마? D니까 3이니까 때려 박으면 3N 플러스 2AU 라고 찾아놓고 확인한다. 1이면 5, 2이면 8 잘 나오겠네. 2번 A1이 4, D는 얼마? 마 30 줄고 있죠? 마찬가지 공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빠른 풀이 어떻게 한다고? 마3n dn 플러스 수가 붙어야 되는데 1 넣었을 때 4 나와야 되니까 1은 마3이거든? 7 붙으면 되겠네?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첫째 항이 7, 두 번째 항이 5거든? 그러면 실제로 등차 수열은 메인이 뭐냐면 A랑 D가 주인공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등차 수열은 A랑 D로 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한 풀이를 가면 A1이 7, 그럼 A2는 등차 수열을 일반 공식에 넣으면 A1 플러스 N이 2니까 D지 이렇게. 그러면 A1 7, A 더하기 D가 5니까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7 넣으면 D가 얼마인 거야? 마 2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A 알고 7 하니까 다 구한 거지. 그러면 AN은 뭐야? 마이너스 2 N 1 넣어서 7이니까 9야. 이게 클래식한 풀이지만 봐봐. A1이 마3이지 A5가 13이지 그러면 정의를 사용하면 항상 등차는 공차만큼 차이가 나요. 항의 개수에 대해서. A1과 A5는 몇 개의 항의 차이나? 4개의 항의 차이 나면 4D만큼 차이 난 거라고. 그게 숫자는 얼마큼이야? 16이야? 그럼 4D가 16이란 뜻이야. 그러면 D가 얼마? 4. A가 마3. 다음처럼 A랑 D를 찾으면 일반항 아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얼마야? 4N 1 넣으면 마1라 되니까 마7이라고 식을 세워도 되겠지? 이해됩니까? 다시 A4가 23, A7이 44일 때 다음 친구를 구하재. 그럼 원래 클래식하게는 AN은 A1 플러스 N 빼기 1 D니까 다음 친구를 머릿속에 넣어주고 A4는 뭐 한 거야? N자리에 뭐 넣은 거야? N자리에 사는 거잖아. 그럼 3D. 마찬가지 A7은 N자리에 7 넣은 거니까 A1 플러스 6D야. 다음처럼 등차 수열은 가장 클래식하게는 A랑 D에 대한 식 세워서 연립해서 A랑 D를 찾고 싶어요 뜻이라고. 그러면 뭐 하면 돼? 얘에서 빼면 뭐 나와? 빼버리면 뭐 나오니? 3D는 얼마? 3D는 21. D가 7. 그럼 D7 집으면 21이야. 그럼 A1이 얼마? 2야. 다음처럼 일반항으로서 식을 세운 다음에 연립하면 A1과 D가 나와요. 가 메인 풀이라고. 가장 클래식한 풀이지. 그럼 이 초항과 공차하면 일반항 어떻게 한다? DN 플러스 1 넣어서 7 나오려면 1 넣어서 2 나오려면 뒤에 뭐 붙으면 돼 이렇게. 다음처럼 일반항을 찾았으면 50번째 항이 뭐니? 그러면 A50 찾으라는 거니까 A50은 어떻게 되니? 350 빼기 350 빼기 5네요. 일반항이 7N 빼기 5인데 562는 몇 번째 항이니? 그러면 연산해주면 7N이 567이니까 7을 나누면 어떻게 돼? N은 얼마야? 81이야? 그럼 다음 친구는 81번째 항입니다. 라고 찾으면 되겠지? 요딴 거 하고 싶은 게 가장 클래식한 등차 수열의 풀이라고. 이해돼? 네. 근데 정의로 푼다면 다음처럼 A4와 A7을 알고 있대. 그죠? 아까 한 거. 야, A4랑 A7은 몇 개 항의 차이나? 3개 항. 그럼 3D만큼 차이 나는 거지? 그게 몇 개야?
21이야? 그러면 D가 얼마인 거야? 7. 7이야? 그러면 A1이 뭐니? 그러면 A4에서 A1 가려면 몇 개의 D를 빼면 돼? 3개. 3개의 D를 빼면 돼? 맞아요? 네. 그러면 D 3개 빼니까 얼마 빼면 돼? 20을 빼면 돼? 그럼 2겠네. 다음처럼 뭐 할 수 있다? 초항과 공차를 찾을 수 있겠지? 다음처럼 정의로 푸는 게 연산이 다 빠르지만 서술형 풀이는 A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한다? A랑 D에 대한 식으로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내가 일반항 공식을 쓰지 않고도 네가 머릿속에 있어서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돼. A2 더하기 A3가 마 18이래. A2가 뭐라고? A2가 A 더하기 D라고. 이걸 가지 않더라도 A2는 첫 번째 항에서 한 칸 앞으로 간 거잖아. A3는 A에서 몇 칸? 두 칸. 그게 얼마다? 마 18. 그러면 2A 플러스 3B가 마 18. 마찬가지 A4는 A에서 3D, A6는 A에서 5D. 그게 마 38. 그러면 2A 플러스 8D가 마 38이니까 다음 두 개를 연립해서 A랑 D를 찾는 거라고. 그러면 얘에서 빼주면 OD가 마이너스 20. 마 20. 그럼 D는 마 4. 그럼 넣어주면 마 4 넣으면 마 12. 그러면 마 2A가 마 2가 마 6이니까 A가 마 3이야. 네. 그러면 초항이랑 공차하면 일반 안으로 마찬가지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A3가 94, A12 73. 똑같이 몇 칸 앞으로 갔니? 7칸. 7D만큼 앞으로 갔다. 얼마큼 앞으로 갔니? 마이너스 21만큼. 그럼 D가 마 3이네. 마찬가지 A1 찾아야 되는데 몇 칸 앞으로 간 거야? 2칸 앞으로 간 거야? 맞죠? 그러면 마 3 뒤로 2번 돌려야 되니까 100이야. 그럼 다음 친구는 A1이 100이고 D가 마 3인 등차 수열인 겁니다. 그러면 다음 친구의 일반항을 다음처럼 금방 구하겠지. 마 3 n 플러스 1이면 100이니까 103이야. 다음처럼 썼어. 그러면 언제 처음으로 음수 나오네? 그러면 계량수 한번 보자. 이거 첫 번째 항이 얼마야? 100이지. D가 마 3이니까 다음처럼 뭐 하고 있어? 30 줄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언제 음수 나오니? 그러면 일반항이 언제 음수의 이유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4. 안 나와 떨어지는데 어떻게 풀었지? 3.103을 3 나누면 얼마야? 34 몇 개 들었니? 3, 3은 9 34개. 얘는 34점 땡땡땡인데 자연수기 때문에 35부터인 거지. 그럼 n이 35부터 처음으로 음수 나오는 거야. 그러면 a 35를 한번 찾아보면 35 집어보면 어떻게 돼? 35 집으면 이 마이너스 2야. 그러면 a 34는 30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1이지. 그래서 우리가 전개에서 어떠한 겨냥수를 갖고 있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이렇게 하는데 일반 구하는 게 맞긴 하지만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수열은 1부터 차근차근 전개하면 무슨 호소를 갖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등차 중앙은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이면 그 연산을 빨리빨리 해보자 이거야. 지금 가로 세로가 등차 수열이래. 잘 봐. 그럼 세 개짜리 못 찾아. 일단은 보자. 이거 욕하는 줄. 당연히 18이라고 암산 가능하지만 등차 중앙 써주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는 C의 2배라니까. 2C. 그죠? 그럼 C는 18이겠네. 마찬가지 15, 25 D니까 10씩 커지니까 35가 맞지만 연습하자고. 50은 D 더하기 15 35. 마찬가지 20 커지니까 맞다고. 그런데 뭐 해보자? 암산해보자. 연습해보자 이거는. 연습해보자. 맞아요. 연습해보자겠지.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어떻게 놓으라고? A 더하기 D, A 더하기 2 들으면 식이 더럽다니까. 어떻게 놓을 거야? A 마이너스 D. A
A 빼기 D, A 더하기 D로 셋으로 주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왜냐면 합을 줄 거거든. 그럼 합은 얼마야? 6 아이! 다성 얼마냐고. 3A 3A가 18인 거니까 A가 6인 거네. 다 했으면 6 빼기 D 6 더하기 D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곱 다음 친구의 곱이 192래매. 그러면 6 빼기 D 6 더하기 D가 설마 6이니까 지워지면 얼마니? 6, 3, 18 32 32야. 그러면 32는 36 빼기 D제곱이니까 D제곱이 얼마냐면 4야. D는 뿔만 2일 텐데 다음처럼 나온다면 D가 2랑 마이너스 2 같은 값 나오거든. D가 2일 때 보면 D가 2면 4, 6, 8이고 D가 마이너스 2면 8 6 864거든. 4 답은 똑같죠? 어차피 4, 6, 8이나 8, 6, 4 똑같기 때문에 왜요?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세 개의 수를 구하라고 돼 있지 세 개의 수가 순서가 있다는 말 없었잖아. 아 생각보다 가수가 또 그래서 가우스는 어떻게 했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다 더해서 2 다 더한 걸 구하고 싶잖아? 어떤 걸 발견했냐면 얘를 역순으로 쓴다면 그 합이 항상 뭐 하더라? 일정하더라라는 규칙을 찾아낸 거지. 그 때문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1부터 100까지의 모든 합을 구하고 싶은데 걔를 한 번 더 썼어. 그럼 더한 결과가 ES가 나오는데 얘는 101을 몇 번? 100번 더한 거기 때문에 ES는 100 곱하기 101, 즉 S는 2분의 100 곱하기 101이에요 라고 찾아낸 게 가우스가 10살 때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한 방법이죠. 마찬가지 이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등차 수열은 똑같은 아이디어로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내가 등차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쓸 건데 다음 파트에서 더하기는 S라고 써. S는 뭐예요 하고? sum. 더하기는 보통 sum입니다. SN은 n번째 한까지 더한 걸 보통 SN이라고 써요. 그러면 등차 수열이니까 A1, A2, A3 쭉 다 더해서 어디까지? AN 빼기 1, AN까지 다 더한 게 SN이란 말이야. 그러면 A2는 A 더하기 D고요. A3는 A 더하기 2D. N이 A 더하기 N 빼기 1D. N이 하나 부족하니까 A 더하기 N 빼기 2D. 마찬가지 얘를 한 번 더 더할 건데 역순으로 뒤집어 쓰면 얘는 AN 빼기 1. 다음처럼 역순을 써보니까 얘가 A 더하기 N 빼기 1D. 얘가 A 더하기 N 빼기 2D. 얘가 A 더하기 D. 얘가 A. 즉 마찬가지로 다음처럼 더한 게 항상 일정하게 나오더라. 101로 일정하게 나오더라처럼 더한 게 항상 일정한 거야. 그럼 더하면 뭐 나오냐면 얘 더하기 얘죠. 즉 A 더하기 N 빼기 1 D에 뭐에 나온단 말이야. A 더하기 N 빼기 1D 더하면 2A 플러스 N 빼기 1 D가 항상 똑같이 나오더라. 마치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101 같은 거지. 그럼 내가 여기를 별이라고 한다면 세로로 쫙 더해버리면 결국은 좌변은 ESN 내가 찾고 싶은 게 SN인데 ESN 나오는데 다 별이라고. 다 별. 얘도 별 다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얘도 더하면 A1 더하기 요거 마찬가지 얘도 A 더하기 D 플러스 A 더하기 N 빼기 D니까 2A D는 N 빼기 2개 N개니까 N 빼기 1개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별 다 별이란 말이야. 그럼 별이 몇 개 더해질까? N개 총 N번째 항이니까 얘가 N개 더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ESN이 별 N이야. N별. 그럼 내가 찾고 싶은 SN은 반띵하면 2분의 N 곱하기 별이겠지. 근데 그 별이 뭐냐면 별은 뭐야? N
별은 위에 구해놨죠? 2a 플러스 n 빼기 1 d입니다. 맞아요? 근데 얘는 이거 외워야 돼. 웬만하면 외우세요. 등차랑 등비 일반 공식이랑 합공식 4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맨 마지막을 바라보자면 맨 마지막 쓰면 이렇게 초항 더하기 일반항인데 바꿔 말하면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끝항 말항이거든. 끝항을 말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말항이니까 라스트 항 A라고 쓰면 얘를 A 더하기 L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이렇게 AN을 마지막 항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 항을 준다면 다음 공식을 쓰는 게 좀 더 빨라. 그렇기 때문에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 초항 더하기 말항을 쓰기도 하고 다음 공식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린 뭐 했다? 등차수열이 합공식하지 정의 내렸다 이겁니다. 내일까지 뭐 해봐? 이건 외워오세요. 네. 등차수열 일반항이랑 합공식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